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가 결정한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세상이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분에게 다시 찾아온 사랑의 기적입니다. 박노인의 하루하루. 경기도 외곽, 옛 모습 그대로인 단독주택가의 한 채의 낡은 집이 있었습니다. 대문 페인트는 벗겨지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죠.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던 박철수 노인. 올해 74살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도 없이 정확히 깨어나는 박노인. 무릎이 삐걱거려도 억지로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고 찬물로 세수를 하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아침 6시.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듭니다. 어젯밤 바람에 날린 낙엽들, 담 너머로 떨어진 이웃집 쓰레기들을 정리하죠. 무료한 마음에 쓸 게 없어도 괜히 더 쓸어봅니다.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어. 아침 7시 30분.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텅 비어있진 않아도 늘 똑같은 것들 뿐이에요. 계란 2개, 김치, 밥 한 공기. 가끔은 라면을 끓이기도 하지만 혼자 먹는 밥맛이 어디 있겠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이리저리 돌립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홈쇼핑. 뭘 봐도 재미가 없어요. 어느샌가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입이 벌어지며 잠에 빠지죠.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동네 한 바퀴 돌기. 이것도 습관입니다. 슈퍼 앞을 지나고 학교 담벼락을 따라 걷고 작은 공원에서 잠깐 쉬다 집으로 돌아오는 코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바쁘게 지나가는 그들을 보면 문득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6시. 다시 냉장고를 엽니다. 아침에 본 것과 똑같은 재료들. 김치찌개라도 끓여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찬밥에 김치만 올려 먹어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인생은 다 끝났지.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하루를 보내는 게 벌써 3년째였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박노인이 이렇게 된 건 아내를 떠나보낸 후부터였어요. 48년을 함께 산 아내 영숙이 작년 겨울 갑작스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박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따뜻한 손길. 지금도 생생해요. 여보, 혼자 너무 외로워하지 말아요. 누군가 좋은 분 만나면 그것도 괜찮아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나이에 70이 넘은 나이에 누굴 만난다는 거냐고요. 게다가 48년을 함께한 사람을 두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2, 딸 1 모두 서울에서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오는 게 전부였죠.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시지 그래요? 아니야, 여기가 좋다. 너희들 바쁜데 뭔. 매번 이런 대화의 반복이었습니다. 사실 서울로 가면 더 외로울 것 같았어요. 자식들도 며느리, 사위들도 모두 바쁜데 괜히 집만 되는 것 같아서요. 운명적인 띵동 소리. 그런 무료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박노인은 여느 때처럼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누구지? 택배도 아니고 가스 검침원이 올 시간도 아니었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싶어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건 중간 정도 키의 여성이었어요.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얼굴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어보니 여성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 정순입니다. 박철수 선생님 계시죠? 정순? 박 노인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정순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아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 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첫사랑 정순이, 문 앞에 서 있는 여성. 분명히 나이가 들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정말 그때 그 사람 그대로였습니다. 박 선생, 날 기억하시겠어요? 목소리마저 그대로였어요. 조금 쉰 목소리가 되긴 했지만 그 특유의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박 노인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정순이? 정말 너야? 네, 그래요. 우리가 느끼는 이 마음. 가짜가 아니잖아요.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두 분 보기 좋으시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 넘었습니다. 어머, 그래도 이렇게 다정하시고 부러워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자식들의 반응. 며칠 후 박 노인의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동네에서 소문이 돌던데. 무슨 소문? 여자분과 자주 다니신다고. 이모가 전화하셨어요. 아, 동네 이모가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구나. 그냥 친구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들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함께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박 노인은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아들아, 아버지가 외로워서. 외로우시면 서울로 올라오시지. 왜 그런 식으로?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순 씨에게도 딸들에게서 비슷한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조금 더 기다리시지 그래요? 결단의 순간. 그런 주변의 압박감 때문에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박 노인은 집에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이상한 건가? 아이들 말이 맞는 건가? 하지만 며칠 지나니 정순 씨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혼자 있으니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박 노인은 용기를 내서 정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순아, 나야. 철수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풀이 죽어 있었어요. 보고 싶어. 만날까?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상관없어. 나는 내가 보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한강에서 만날까? 좋아요. 한강에서의 고백. 토요일 오후 한강에서 만난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힘들었지? 네. 조금. 나도 마찬가지야. 강변을 걸으며 박 노인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정순아,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정말요? 응. 창피한 게 아니라 고맙고 기적 같은 거야. 기적?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야. 정순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계속 만나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네,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강변 벤치에 앉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말이야. 영숙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어떤 말이요? 누군가 좋은 분 만나면 그것도 괜찮다고. 정말요? 응.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알 것 같아. 박 노인이 정순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숙이가 날 이해해 줄 거야.
프러포즈. 석 달이 흘렀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박노인은 아예 정순 씨와 함께 장도 보고 요리도 해먹고 가끔은 정순 씨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박노인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작은 보석상에 가서 소박한 반지 하나를 샀어요. 어르신, 이 반지 선물용이신가요? 네. 특별한 분께. 와, 멋지시네요. 젊은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예쁘게 포장해줬어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공원에서 만났는데 박노인이 조금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어디로 가요? 조금만 따라와. 공원 안쪽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밤에는 조명이 켜져서 운치가 있는 곳이었죠. 정자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박노인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정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 씨, 이게... 박노인이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정순 씨가 깜짝 놀라며 말렸어요. 아니에요. 무릎 다쳐요.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한쪽 무릎을 꿇고 정순 씨를 바라봤어요. 정순아, 내 남은 날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너무 늦은 걸까? 아니에요.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그럼 받아줄래? 정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반지를 정순 씨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와, 딱 맞네. 정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결혼식 준비. 프로포즈를 한 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성대한 결혼식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하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박노인의 큰아들이 부랴부랴 내려왔어요. 아버지, 정말 결혼하시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성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들아,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게 보이지 않니? 그렇긴 하지만 둘째 아들과 딸도 올라와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걱정되는 건 뭐가 걱정이야? 혹시 누군가 아버지를 이용하는 건 아닌지. 박노인은 화가 났어요. 정순이가 날 이용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결국 자식들도 아버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정순 씨 쪽 딸들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해요. 조촐한 결혼식. 결혼식은 정말 조촐하게 했어요. 동네 작은 식당을 빌려서 양가 자식들과 몇몇 친한 이웃들만 모여서요. 박노인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정순 씨는 우아한 한복을 입었어요. 사회자도 따로 없이 큰아들이 간단히 인사말만 했죠.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실 정순 어머니가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어 처음엔 어색하게 어머니가 되시리라고 말하던 아들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을 찍고 간단한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동네 이웃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특히 포장마차 아저씨는 축하 화환까지 보내줬다고 해요. 두 분 보기 좋다고 했잖아요. 신혼생활. 결혼 후 두 사람은 박노인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TV를 보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박노인이 중얼거렸어요. 저도요.
혼자 살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정순 씨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끔 옛날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가 20살 때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글쎄, 그때는 서로 너무 어렸으니까.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1년 후,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자식들도 부모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마음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기 좋아요. 손자, 손녀들도 새로운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박 노인이 정순 씨에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왜요? 2번의 사랑을 할 수 있었으니까. 영숙이와 48년, 그리고 지금 당신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는 정순 씨가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청취자 여러분께, 여러분, 지금까지 박철수 어르신과 정순 어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야기 아냐?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지금도 박 어르신과 정순 어르신은 경기도 어느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취재하게 된 건 사실 우연한 기회였어요. 동네 카페에서 두 어르신이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보기 좋아서 말을 걸었던 게 시작이었거든요. 실례지만 두 분 너무 보기 좋으시네요. 고맙네요, 젊은이. 우리는 늦은 나이에 만난 부부예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인터뷰가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인터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사랑은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20살에 느끼는 두근거림과 70살에 느끼는 두근거림이 똑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지금 내 인생의 사랑은 끝났다,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건 분명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물론 쉽지 않아요. 주변의 시선도 있고 자식들의 걱정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조차 의심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박 어르신과 정순 어르신처럼 그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가 결정한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메시지가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악이 서서히 커지며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밤에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